자, 이제 두 번째 주제 좀 살펴볼 텐데요. 감독님, 어제자 경향신문, 그다음에 한겨레신문 사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설을 좀 한번 띄워주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감찰관만으로는 김 여사 문제 막을 수도 덮을 수도 없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한겨레신문인데, 특별감찰관은 김건희 특검 대신할 수 없다. 김건희 특검 대신할 수 없다. 이런 건데요. 한겨레신문 이제 주요 대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문단을 보면 김 여사 문제 해법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특감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추경호 대표가 원내 사연이라고 해서 여건이 시끄럽다. 이게 용산에 맞서 특감을 꺼내든 한 대표의 노력은 의미가 있으나 김 여사 문제는 특감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요. 그 밑에 이제 보면요.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수한 김 여사 의혹들 진상규명이다. 명품 가방 수수,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 인사 개입 의혹, 방대한 사안들을 특감이 감당할 순 없다. 특검이 해야 된다. 그래서 특감은 김건희 특검의 대체제가 아니다. 특감 논쟁이 김건희 특검을 방어하기 위한 물타기나 시선 돌리기로 쓰여서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특별감찰관으로는 김 여사 문제 막을 수도 덮을 수도 없다. 같은 논조예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특별감찰관을 놓고 내분 양상인데 뭐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민심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공할 수 없으면 알아야 한다가 아니라 이거 성공하면 안 되는데 이런 취지로 쓴 거죠. 저거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한 대표는 한계가 명확한 특별감찰관보다 김건희 특검 성사에 힘을 모아야 한다. 조만간 예정된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특검을 논의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권 전체가 성남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 가게 될 뿐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같은 날 왜 두 좌파 신문이 뭐 저렇게 그 사설을 게재를 했을까요? 다급해요. 지금 다급해요. 저도 이제 쭉 이제 여론 추이나 방송 추이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때 민주당 쪽 대응이 이렇게 그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분량 잡아먹는다고. 네. 신스틸러 같은 거.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이슈가 쫙 빨려 들어가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나 민주당 쪽 주장이 지금 분량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특별감찰관이 굉장히 이게 되냐 마냐 이렇게 진행될수록 특검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그라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패널들이 꼭 껴넣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의미 없고 특검만이 답이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슈가 분량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전 국민적으로는 특별감찰관이 되면 해결될 텐데 이제 이런 프레임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이슈가 끝나면 안 되는데 이걸 살려가지고 정권을 어떻게든 흔들어야 되는데 근데 특검은 여태까지 위헌성을 계속 높이면서 추진을 해왔는데 너무 오래됐지만 이게 그래도 재추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민심이 이거 아직 해소 안 됐는데 라는 걸 이용했던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으로 이게 해소가 됐다라고 느껴버리면 동력이 상실돼요. 그렇죠. 특검 동력이 상실이 완전 됩니다. 상실돼. 그렇죠. 그러니까 상실될까 봐 겁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민주당과 저 좌파 언론들은 이 특감이 특검 뭐 글자도 하나 아고 하나 어예요. 그냥 뭐 도찐개찐 그게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특검을 덮어버리지 않을까. 그렇죠. 특감 이슈가 부상하면 부상할수록 특검 이슈는 점점 더 사라진다.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느끼기에 근데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 주변에서 특검 얘기 많이 안 해요 요새. 특감이 되냐 마냐. 그리고 그거 되고 나가지고 이재명 대표 선거 좀 편하게 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요새. 그렇죠. 와 이거 분량을 완전히 잡아먹었구나 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때 그 대통령과의
면담도 그때 좀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그때부터도 완전히 그 전국의 중심을 한동훈 대표가 끌고 나간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생뚱맞게 뭐 야당 대표하고도 대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바로 그냥 받아버렸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는 솔직히 또 만나고 싶은 마음보다 우리하고 대화도 안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어깃장 하나 놀라 그랬다가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받았으니까 당황했을 것 같거든요. 제 입장에선. 근데 네. 그냥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대통령도 이렇게 만나고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만나고 이게 주도권을 쥐어가는 모양새가 이런 거구나. 분량을 다 잡았구나. 그러고 나니까 특검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 아무리 분량을 끼워 넣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 대통령실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이 단추를 딱 만들어 놨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특감이라는 거는 어차피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서도 약속 지키는 거예요. 정말 큰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지만 약속도 지키고 이 문제에 대한 해법도 되고 민주당에서 지금 공세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대체하고 있고 그렇죠. 여론도 넘어왔고 네. 지금 사설 2개가 딱 나온 건 분위기가 깔딱 넘어갔다.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다급한 거예요. 맞아요. 저도 딱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표 특감이 이 그냥 뭐 일종의 그 여론 지형으로 보면 좀 뭐 씬 스틸러라, 그렇죠. 씬 스틸러가 돼가지고요. 그렇게 지금 작용하고 있고 거기에 위기감을 느낀 좌파 신문이 긴급 사설을 이렇게 게재한 게 아닌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정치인은 민심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특감이 만약에 도입됐다. 그러고 나서 특검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그 퍼센트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은 민주당은 이건 더 못해요. 사람들도 이제 뭐 다 된 얘기를 뭐 언제적 얘기를 자꾸 끌고 오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더 외면받거든요. 여기서 이게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라는 게 특감이 굉장히 유유적절했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급한 게 사설로까지 등장을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이 좌파 신문의 이 사설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들이 이 특감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아파한다. 당황스러워한다. 맞습니다. 뭐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두려워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특감을 당당하게 해야죠. 그렇죠. 당당하게 해야죠. 근데 자꾸만 말이죠. 이 특감에 대해서 민기적 하면서 뭐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어떻다는 등 이게 대통령 공약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그 대통령 공약집에 보니까 거기는 없더라. 뭐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감독님 아까 제가 보내준 2022년 3월 14일자 중앙일보 단독 기사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문 때 중단된 친인척 감시 특별감찰관 윤 재가동 지시. 이때는 2022년 3월 14일 그러니까 3구 대선 끝나고 5일 후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지시한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대통령의 친인척을 상시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시행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선 단 한 명의 특별감찰관도 임명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이날 윤 당선인이 가족 검증 강화 차원에서 특별감찰관 재가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뭐 그러면서 이 제도 당초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권한 축소와 함께 민정수석실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밝히면서 유명무실해진 특별감찰관 역시 폐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특별감찰관 재가동을 통해 자신의 처가 관련 리스크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윤 당선인이 강조하는 공정과 법치의 잣대를 자신의 가족에게도 균등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라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내로남불 행태를 없애겠다는 상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님, 이 정도 되면 이게 공약이에요, 아니에요?
공약이죠. 공약이죠. 그리고 네. 그때 그 선거에 핵심으로 뛰었던 분들, 뭐 인수위 분들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슈에서 전부 다 공약이라 그랬어요. 자기들도 이거 찬성하는 의견 냈고, 그러면서 심지어 막 국민적으로도 그랬어. 저 기사도 심지어 밑에 딱 첫 번째 댓글이 그거예요. 그래, 이게 나라지. 이거예요. 다 모두가 그때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죠. 이게 지금 안 한다고 한 적도 없고 공약을 파기한 적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공약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한 분도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밑에서 이상한 얘기 퍼뜨리면 그건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얘기예요. 네. 대통령께서 저거를 하시겠다고 한 거는 사실 진짜 공약인 거죠. 저게. 그리고요, 이 김기현 지금 의원이 네, 네. 그 원내대표 시절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 그거 한번 볼까요? 원내대표 시절에 YTN 라디오 인터뷰를 합니다. YTN 라디오 인터뷰를 하는데 그 라디오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전에도 저랑 인터뷰하실 때 이게 이제 언제예요? 2022년 그 일치 한번 앞부분 다시 띄워보세요. 3월 15일입니다. 그렇죠. 2022년 3월 15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어요. 김기현 의원이 그때 이제 앵커가 진행자 이렇게 묻습니다. 이전에도 저랑 인터뷰하실 때 특별감찰관 자리 공석이었잖아요. 빨리 채우라고 여러 번 촉구하셨던 것 같은데요. 했더니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맞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장관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당에 있을 때 야당 측에서 그걸 만들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특별감찰관 임명했고 실제로 특별감찰관 했던 분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분들도 계시고 뭐 쭉쭉쭉 하면서 그래서 이 특별감찰관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 이 김기현 원내대표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국민 상대로 거짓말 뭐 속인 거라고 지적 여러 차례 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이고 나쁘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단속을 상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확고하게 저희들 입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에 받아서 앵커가 윤석열 당선인이 김기현 대표님 생각을 많이 반영해서 공약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 아까 중앙일보 기사랑 요거랑 시기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비슷한 같죠. 시기인데 맞습니다. 그 공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김기현 대표 요새 뭐라고 그래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2년 전에 본인이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나 보죠? 홍준표 시장도 요새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홍준표 시장도 비슷해요. 네. 그 홍 시장 그 과거에 쓴 페북글 하나 한번 볼까요? 당 대표에 대한 거. 당도표에 대해서 말이죠. 코미디예요, 코미디. 이건 뭐 저 개콘 나가면 굉장히 인기 있을 것 같아요. 2017년 11월 10일 당대표의 선출 근거와 존립 근거는 100만 당원에 있습니다. 원내대표처럼 국회의원의 선출 근거와 존립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모르고 일부 잔박들이 그러니까 친박 잔당들이라는 거죠. 잔박들이 당대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폐악입니다. 폐악. 아이고. 지금 그럼 홍준표 시장은 뭘 하고 있어요? 폐악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폐악질을. 게다가 한 번만 쓴 게 아니에요. 저게 2017년이잖아요. 네. 2021년 거 제가 읽어볼게요. 네. 모든 것이 로마로 탕하듯이 정당의 모든 것은 당대표를 통해야 합니다. 당대표를 패싱하고 당대표를 깔보는 정당은 이익 집단에 불과하지 정당이라고 볼지 어렵습니다. 네.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네. 본인이 뭐라고 썼는지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개콘에서도 안 받아줄 것 같아요. 하여튼 저거에 제가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제일 웃었어요. 저거 보고. 진짜 그 본인 말대로 그 폐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본인이 폐악질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본인이. 이 정도 되면 조금 좀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말을 줄이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그 사설, 그 다음에 특감이 이게 대통령 공약이었다. 팩트 체크 차원에서 한번 보고요. 뭐 이러면 다음 주에 이제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의원총회에서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그럼요.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요. 토론 통해서 결론이 나야죠. 뭐 표결 얘기 나오는 건 그냥 언론에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게 소비하는 방식에 불과하지 토론을 통해 가지고 나이스하게 거기서 딱 끝나야죠. 그렇죠. 그리고 토론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어느 정도 분포가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좋죠. 토론을 하다 그렇죠. 보면 그리고 이게 뭐 기존의 계파 친한이 뭐 밥자리에 온 사람이 몇 명이고 뭐 친윤은 뭐 몇 명이고 이게요.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닌 게 또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그럼요. 이게 다 듣는 귀가 있잖아요. 그럼요. 자기들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링크를 건 거를 해제할 건가 유지할 건가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또 네. 팩트 체크해야 되는 게 그 링크를 건 거 자체가 당론은 아니었잖아요. 네, 당론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예, 그건 윤상현 의원조차도 당론적 뭐였다. 당론적 뭐 원내 전략이었다. 그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3인분 같은 2인분 뭐 이런 식의 얘기죠. 당론으로 채택된 적이 없다 하는 걸 팩트 체크를 하면서도 당론적 원내 전략이었다. 뭐 이런 건데 뭐 그거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한겨레 경향신문 사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응이 온 거죠. 예. 별거 아니었으면 대응도 안 해요. 예. 그죠? 그렇죠. 이거 절대 안 되는데 안 되는데라는 그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저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뭐 요 정도 했으면 이제 충분히 네. 우리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